거창하게 일부러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붙였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무슨 뭐 건강관계는 건강 라이브러리, 뭐 여행관계는 여행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폴더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원래는 나의 IT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이제 그거를 빼고 7080을 한 이유가 이 우리 7080 세대가 사실은 체험을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IT가. 그래서 가장 우리 인구 구성 중에서 IT에 뒤떨어진 세대가 7080입니다. 7080이니까 아주 초보적인 거를 우리가 좀 공부한다. 그런 입에서 일부러 내가 7080을 그다음 이제 그 AI 요즘 뭐 그 AI가 우리 생활 산업 곳곳에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데 그 AI에 대한 그 초보적인 개념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정도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은 이 모든 이 IT 산업계의 가장 그 핵심 물리적인 소재가 이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 반도체는 뭐 예사로 뭐 우리가 그 산업에서 소부장, 소재 그 부품 장비 거기에 부품 정도니까 뭐 막 찍어내는 건 줄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IT 공부를 하려면은 이 반도체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 신비성이라고 할까 첨단 기술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 IT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에서 이거를 한 챕터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서두에 뭐 참고로 이 산업혁명 역사를 해가지고 메모를 했는데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이거는 다 아는 거고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지식정보혁명 이것이 사실은 20세기 후반이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인류 역사 몇백만 년 중에 쭉 농업 사회로 오다가 이 산업화된 것이 불과 300년 전에 이 산업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차, 2차 산업화가 이 3차 산업이 오니까 이것이 지식 정보 혁명이 주로 내용이 되는 산업 단계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그 역사 짧다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넣었어요. 보니까 이것은 이 지금 말하는 모든 이 첨단 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요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지식 정보 혁명 이것 자체도 뭐 90년도 후반이니까 한 30년 될까 말까인데 그게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이름으로 또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그 산업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그래서 산업 구조가 그만큼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의미로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IT 이야기는 여기 이상욱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내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 메모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여기서 내가 ICT의 기본 개념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ICT의 생태계, ICT 기업, 그 다음에 특히 ICT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이런 것을 좀 여기다가 노트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일 기본 개념에서 ICT는 우리가 보통 IT 그러는데 IT는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이 책 쓴 사람은 그거는 반박이 해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이 IT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 쭉 내용 계속 이 분야를 IC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를 그렇게 넓게 그 핵심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고,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는 게 아니고 내 노트 한 거 소개하는 거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라는 산업이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이 산업이 발전해온 과정도 1970년대 겨우 이제 일부 금융기관의 뭐 이 전산화 그런 차원인데 1980년대 와서 개인 컴퓨터가 아주 굉장히 보급이 됐어요. 동시에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 이런 것이 개발돼 가지고 8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 ICT 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ICT 산업의 전개는 90년대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한 20년 이쯤 쪽인데, 그때 이 인터넷 시대가 시작된 게 ICT 기본 변혁이라고 할까 큰 잠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인터넷이 이렇게 확장 이용될 수 있어서 역시 거기 있는 대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IT라든지 ICT 산업은 사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2000년대 와서는 이제 이 인터넷 중에서도 그것의 단말기 하나인 스마트폰이 아주 그냥 그 기술 기능 면에서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2000년대 와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 ICT 되고, 물론 산업계는 또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 산업 역사를 좀 시각에서 한번 보면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 ICT 산업의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라는 게 이게 우리가 산업을 하나 볼 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 분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하는 그 생태계를 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걸 적은데,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적어도 ICT 산업을 영역을 7영역으로 나누어서까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첫째 말하자면 그 ICT 산에 이 골짜기가 7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골짜기가 통신 서비스, 즉 우리가 문자 보내고 하는 통신 서비스의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기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은 KT라든지 SKT라든지 우리 뭐 통신사, 이 사람 여기서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해서 그 산업이 그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통신기계. 이 통신기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컴퓨터라든지 이것은 이제 담당하는 기업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미국 같으면 애플 이런 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야는 세 번째는 그 인터넷이고, 네 번째 분야는 이 큰 시스템 개발인데, 이 시스템은 IT화가 근년에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컨설팅 해주는 이 업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컨설팅 개발 업체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삼성의 SDS라든지 등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IT 인프라는 역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뭐 이런 컴퓨터 운영체제고, 하드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인데, 이것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시스템이고, 이제 하드웨어는 그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내가 우리나라 이 컴퓨터를 다 열어보면은 요즘 그게 안 나오던데 밑에다가 인텔 인사이더 인터넷에 만든 칩을 썼다는 거. 그래서 그걸 난 그때는 예사로 봤다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미국서 소입해가지고 그 기계를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을 입으니까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사로 봤는데 이게 윈도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에 그거는 인텔에서 하는 기계고 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껍데기만 하는 거라고 사실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조립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조립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칩은 퀄컴 거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 제품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라고 구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윈도우에 해당하는 구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중요한 한 분야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서비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서비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별도 그러니까 뭐 이 창업한 지는 얼마 2000년 들어와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만드는 주거버크라든지 아마존 만드는 그 베조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우스 창시자도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즘 많이 잊어모르는 앨런 머스크의 그 위치라 할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총리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세계적인 최대 그 IT 기업이 됐는데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빌 게이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애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미안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다음에 뭐 구글의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 좀 나오니까 뭐 이런 것을 일부러 이 책에서 그 IT 산업을 창시자들을 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어서 참고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책의 파트 5의 IT 역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엔 이거는 아마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IT 얘기의 중요 용어들입니다. 이거는 그 책에 있는 것뿐 아니고 내가 이거 그 무슨 신문 기사 볼 때 해설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 해설한 칼럼이 저 박스 그런 데서는 그 외에서 그때 취업해서 만든 건데 여기 이게 우리가 이걸 IT 관계 책을 보면서 제일 큰 장애물이 용어입니다. 이게 용어가 이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다 만든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우선 이 OTT 서비스 이거 뭐 이런 우리 김 국장 정도 OTT가 매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거 OTT 서비스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원어는 오버 더 톱 이거예요. 오버 더 톱이 뭐냐? 이게 셋탑 박스 톱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텔레비 집에서 보면 화면이 있고 밑에 잠깐만 뭐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예사로 봤지. 리모컨 누르면 다 작동되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셋톱박스로. 셋톱박스. 왜냐하면 그 화면 그거는 하나의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하는 거고 그 셋톱이 왜 중요하냐.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방송국에서 오면은 전부 다 방송국에서 아날로그죠. 뭐 음악이고 뭐 텍스트고 뭐 동영상인데 이놈을 우리한테 보낼 때는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오면 셋톱박스 중에 받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맞는지죠. 그래가지고 셋톱박스에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셋톱박스가 사실은 우리 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이 사람들이 그냥 OTT 서비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기술이 하나 더 발전해가지고 셋탑 박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트리밍 오는 거,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게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IT 이거 산업을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적은 거고. 그 OTT 안에 거꾸로 이제 진부분 집합으로 넷플릭스도 OTT입니다. 넷플릭스나 지금 뭐 TV나 여러 가지 디즈니나 이렇게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에 보면은 셋톱박스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TV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죠. 그래. OTT 뭐 각종 OTT. 그러니까 OTT가 이게 넷플릭스, 디즈니, 뭐 애플 이게 다 OTT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이번에 내가 많이 공부도 했지만 내가 얼마나 무시했다는 것도 알았어. 그건 그렇고 플랫폼 요즘 뭐 신문에 보면 플랫폼인데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플랫폼은 기차 타러 갔을 때 승강장 기차고 오면 승강장 그게 플랫폼인데 이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이제 어제 부산서 서울서 부산 가려면은 그 기차를 이용할 때 차비를 내고 먼저 가는데 그 하는 우리를 서울서 부산을 보내주는 그게 이 플랫폼 기업체예요. 그게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말이 붙인 걸로 알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닌데 뭐 플랫폼 용어를 몰라가지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카카오톡입니다. 글쎄 카카오톡에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뭐 저희 뭐 카카오톡도 올라가지만 플랫폼 그 말고도 여기 포털 사이트 저는 포털은 뭐 한 군데 이놈이 무슨 여기 보니까 이게 그 인터넷 시스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글이 경유해야 돼. 그러니까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문을 갖다가 포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려면 반드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거를 경유를 해야 들어가는 그런 거를 내가 이번에 알았고. 그리고 유튜브 뭐 키오스크 인터넷 나중에 인터넷과 웹 요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지난번에 흰국당에 삼성 S24 삼성의 뭐 갤럭시 몇이 최근에 온 디바이스인데 저기 무슨 소리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스마트 보통 이런 인터넷의 기기들은 전부 다 그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데서 인터넷을 타고서 날아오죠. 이 디바이스는 이 기구 디바이스 안에 그 인터넷 거치지 않고 바로 된다 이거예요. 그거 상당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이거는 특히 AI가 그런 거고 뭐 이런 것이 쭉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고 아까 말한 그 모뎀과 라우터 이제 아까 그 셋탑 박스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이 변조기 모듈레이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디지털로 온 것을 다시 아날로그 바꾸는 것이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 이 디모듈레이터 이렇게 했던 말 되는데 거기 앞에 자만 떼가지고 모하고 댐 떼서 모뎀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모뎀이 이런 뜻이구나.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AI 반도체 DRAM 사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들 보고 자기들 전문 용어만 쓴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금융인들 아닙니까? 금융인들이 쓰는 용어를 일반 사람 몰라요. 법조계 쓰는 사람 더 모르죠. 법조계 그래서 내가 한국의 소사 이부장 할 때 이 경제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중요 용어를 좀 설명하는 이런 책자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마침 조사 이부가 뭐 각종 국민 소득, 금융 통계, 물가 수사 얼마나 중요한 통계를 직접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하나 좀 책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각 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책 만드는데 지필은 과장 당신들 직접 써라. 뭐 밑에 조사역 시켰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회의를 해서 했더니 그래서 이제 단어 해설에다 약간의 그 내용 원래 붙여서 그런데 지금 그게 알기 쉬운 경제집에서 지금도 아마 이 알경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 거게 예상외로 우리가 예상한 만큼 이 효과 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일 그 우리 한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경제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거 몰라.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니까 이거 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근거를 해가지고 많이 쓰면서 그 사람들은 알경이라고 한다. 근데 고대에 들었어요. 한국은행 떠난 후에 KD에 갔을 때 들어보니까 이거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이 이름을 알경이라 붙여요. 알경을 모르면 간첩이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 기자들뿐 아니고 일반 기업체, 그다음에 일반 그 공무원들 그리고 대학의 학생들도 그 책을 부교재로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마 그 간행이 쪽 정보판 나오고 있죠. 근데 책자도 미리하게. 그래, 그 참. 박물관 거기서 막 판매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게 절반은 이해하는 겁니다. 용어를 모르면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여기 책에 있는 이 IT 강의 용어를 썼고 또 뭐 내가 그 신문이라든지 인대에서 한 거 스크랩 해가지고 좀 적하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뎀과 라우터 근데 이 아까 그 셋탑박스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여기 모뎀 이게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의 합성어고 그다음 라우터라는 게 루트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려면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은 시골에 동네 이제 골목에서 큰 길 나가가지고 큰 길에서 국도로 나가가지고 국도에서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그 도로 시스템을 해주는 게 이 루트랍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번에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메타박스, 여러분들 많이 귀에 들어봤지만 잘 우리가 그 생경한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이번에 해저 통신 케이블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지금 5대주 6대주 5대주 6대륙에 인터넷이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것을 갖다가 그 태평양 큰 넓은 데를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역시 거기는 밑에 해저 케이블을 해가서 엄청난 그 속도와 용량의 해저 케이블 태서양도 그렇고 이것이 그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이 해저 통신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이 왜 이 보안상 또 안보상 또 중요한 이런 것도 여기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는 요즘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나중에 하니까 그래서 요 파트 1에 IT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제가 노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른 책을 보실 때 이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또 다른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인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접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신비스럽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최윤철이라는 사람이 적은 인터넷 이해해가지고 책을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거기도 내용이 인터넷의 구성, 서비스, 웹페이지, 인터넷 활용, 모바일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데 나는 이걸 일일이 자세하게 못하고 내 나름대로 김 국장 내 생각이 맞는 작품. 인터넷의 큰 바다 같아. 저는 5대양
바다가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는데 그 바다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단말기 이거는 그 넓은 바다에 있는 요만한 배들이 수많은 배들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 인터넷이라는 이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도 이제 낚아와야 되고 낚아온 거를 또 저장도 해야 되고 또 활용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게 우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터넷 바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책에 쓴 거를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인터넷은 이 컴퓨터 간의 통신인데 이 컴퓨터 통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컴퓨터 통신의 가장 네 가지 기본 그 구성 요소가 송신, 수신, 정보기기 이제 컴퓨터든지 뭐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가 전송 매체 이 수백 개의 이제 개별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전파인데 이것도 이제 이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유선은 뭐 우리가 뭐 생각이 되는데 이 무선이라는 게 이게 그 최근 이 통신 기술의 최첨단인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이 전송 매체인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서라든지 동영상 이런 걸 전달 받고 하는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게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알아야 또 이것이 그 많은 그것을 하는 전송 규칙에 따라서 이것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저 민영이 그 좋은 음악을 그 컴퓨터 스마트폰에 올리잖아요. 볼 때마다 뭐 http 다시 뭐 슬래시 또 다시 뭐 유튜브 다시 뭐 또 한 20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무슨 비밀 그것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HTTP라는 그 프로토콜, 이 모든 그 통신 매체들 단말기를 연결하는 그 표준 규정이 그 HTTP더만요. 그 내용은 뭐 하이퍼텍스트 뭐 이런 쭉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다 보니까 그 보내시는 것 중에 그 HTTP하고 슬래시하고 유튜브 나오더라고. 아, 옳지. 유튜브 거기서 나온 거구나. 거기서 또 가면 또 슬래시 해가지고 또 쫙 나오면 거기 파일 경로가 있는 모양이지. 대체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민영이 보내는 그 음악 프로가 이런 거에서 소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되구나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는 그렇고 이 인터넷 그 망의 이제 기능인데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은 우리가 좀 많은 거고 아까 말한 이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유선 인터넷은 그 김국장 이게 모뎀이라는 게 유선 인터넷 경우죠. 우리 집에 올 때 케이블이 깔려오니까 유선과 무선을 구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말이죠. 보안입니다. 보안. 지금 이 무선 인터넷은 누구나 이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지금 전용망입니다. 이거 유선입니다. 그리고 보안에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해킹은 못해요. 그렇지. 보안이 약하겠지. 네. 그러니까 무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은 전용망을 우리 깔았습니다. 유선으로. 그래 그건 보통 같은 경우는 KT에서 내일 KT에서 우선 선을 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인터넷도 한번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안이 취약해서 해커들이 얼마든지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을 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 때문에 이게 뚫리지 않아야 되는 보안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뚫리는데 안 뚫리겠나?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뚫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 진짜로 안 뚫리는 게 있고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건 저희 여기에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무선 인터넷이 제일 참 신기한 건데 여기도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테나가 있더만요.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도 안테나 하나 꽂혀 있고 다음 빌딩에 하나 꽂혀 있고 요 안테나를 연결해가지고 전파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서 안테나가 하나 있으니까 요 안에는 와이파이라는 게 작동해가지고 뭐 와이파이를 그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깥에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건데 그럼 우리가 자동차로 타고 가면서 이동형 무슨 이건 원리가 뭐냐? 우리가 자꾸 안테나에서 자꾸 이탈해 가는데 그런데 그 책 읽어보니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인터넷 이 안테나가 일정 간격을 두고 쭉쭉 있어요. 사실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말하면 AP 액세스 포인트가 인데 이것이 유효 거리가 뭐 200m인가 뭐 500m인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지나서 더 가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를 갖다 그쪽으로 전송을 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얘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분당 가더라도 뭐 쪽쪽쪽 이러는데 그게 저 모바일 인터넷에 아주 그 중요한 기능인데 그게 그 책에 좀 그림을 그려서 적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은 인터넷 중에서 모바일 인터넷 제일 핵심인데 이것도 뭐 보니까 이거를 셀 개념 내가 이래 가면 요 안테나 유효거리 요 안테나 유효거리 요게 여기 해가지고 여기 내가 가면 요 놈이 여기서 나를 갖다 이쪽으로 인기 인수를 해줘요. 그게 셀 시스템이랍니다. 그런데 셀 시스템에 의해서 이 무선 모바일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게 넓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활용은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있고, 그다음 융합이 있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이 인터넷 서비스가 참, 뭐 서비스라는 개념이 보니까 이게 상품이에요. 우리가 서비스 상품이 있고 물리적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 상품인데, 이건 그럼 여기서 어떤 상품을 거래되고 있느냐, 돈 내고 이용하는 상품이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약간의 세대별로 1세대는 처음에 이메일, 그거는 70년대고, 그 다음에 2세대는 검색 있는 거, 검색 많이 하는 이것이 2세대인데, 이거는 1990년대 초반, 나는 그때 이미 은퇴한 때인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인터넷이 쇼핑 막 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보면은, 이 우리 70, 80 세대가 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다시 말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에 그 인터넷에 거래되는 상품이 이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이메일로 했는데, 이것도 원리가 보니까 이 스토어 앤드 포워드 모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으면은 내가 민영한테 보내면은 저 올라갈 때 민영은 내일 좀 볼 때 거기서 내려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웹 브라우저 이거 좀 한데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FTS 이거는 뭐 파일 트랜스퍼고, 그다음에 이거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이게 아마 참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외국 경우에는 구글, 나는 구글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글의 크롬, 그것이 이제 여기에 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검색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이제 3세대, 4세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은 3세대, 4세대 그 인터넷 그 상품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요즘 공짜 전화 제일 젊은 아이들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전화인데,
이것도 3세대, 4세대 와서 이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개발됐다는 그 참 놀라울 정도의 그런 그 진화고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 지식 공유사 소셜 미디어, 뭐 요즘 뭐 소셜 미디어 하도 유포되고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뭐 이런 게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동영상, 그런 이제 중에서 동영상 유튜브, 이거를 그전까지는 나는 유튜브는 요게 뭐 저 우리 휴대폰에 유튜브 아니었어요. 요거 뭐 가짜 뉴스에서 찾아를 안 봤는데, 이 그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는 거 말고 이거를 유튜브가 내 그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깔았어요. 깔아서 거기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저 정보뿐 아니고 뭐 IT 산업의 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말 유용한 게 많고, 골프 뭐 스윙 연습하는 까지 뭐 다 나오고, 그래서 이 참 그런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런 IT 생활에 뭐 푹 빠져 있다 뭐 이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우리 기다 잘 내용이 뭔지 원리가 뭔지 좀 알아야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웹 페이지, 웹 브라우저,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보니까 웹은 이 월드 와이드 웹은 거미줄 아닙니까? 이 거미줄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월드 와이드 웹, 약자로 www, 저는 또 답답답 합니다. 답답답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 무슨 소리가 있는데 그게 그 글자를 갖다가 저것식으로 했는데,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보를 접근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게 이제 웹의 기본 원리가 아까 말한 그 프로토콜 때 이제 이 HTTP, 아까 우리 민영네 예를 들었는데 HTTP가 이 웹의 하나의 그거죠. 그래서 이제 웹이 있고 기본 개념은 그렇고, 이 표준으로 된 것이 이제 URL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개념, 이 웹페이지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뭐 하면 그 홈페이지 보라, 한국은행 홈페이지들 가서 보라 이런 하는데, 홈페이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모든 정보를 얹어놓은 웹이 있는데, 그 웹이 여러 그 파일로 뭐 많은 파일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페이지, 그게 홈페이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뭐 하려면 홈페이지, 웹페이지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웹페이지 중에 이게 웹페이지라는 걸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롬,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아까 말한 포탈, 그 다음에 또 뭐 그 플랫폼, 이런 업체가 기업이 필수적으로 중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인터넷 활용은 막 우리가 많이 아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바일 인터넷,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그 보편적이고, 여기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바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 책에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 인터넷의 발전 뭐 과정도 있고, 그런데 제일 핵심은 통신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 이게 이제 그 기술 발전인데, 그래 보니까 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도 있는데, 거기에 통신 기술에 예컨대 최대는 2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이 무슨 소린가 봤더니 3세대 통신 기술의 이게 최대 속도가 2메가바이트인데, 메가바이트가 뭐냐 하면은 보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좀 0101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8자가 모이면 그 한 바이트라는데,
올해 그게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돼. 그 안승철이 그러면 안 앞에 자음에 그뭐 8자 10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 이응그 모음이 또뭐한 10자 20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니은이는 받침자가 또 뭐 디지털로 되면은 또 뭐 한 10단위지 입장이네. 요 놈을 쫙 해야 안승철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안승철이라는 이름을 보내려면은 그뿐 아니고 거의 텍스트 보내려면 얼마나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per second 초당 2메가바이트 200만 바이트를 보낸다는 것. 이게 우리 상상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의 이 기술 발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통신 기술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 뭐 많이 되는 것이 그 단말기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그러면 기초적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는 그 알아둘 필요가 있잖느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가지고 있는 첫째가 단말기.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태블릿 PC 이것이 기본이고, 그다음 네트워크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무선이냐 유선이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어떤 기업체가 있는 것을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거를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보내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이 그 네 가지는 인터넷 그러면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 모바일 그 단말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이것도 뭐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우리 흔히 말하는 앱 시작하는 게 이 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주요 모바일 서비스로서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인터넷은 워낙 방대한 그 분야고 워낙 그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막 이런 키 코드, 키 프레임 이런 것을 좀 머리에 두고 그 인터넷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해설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이걸 이해 못했으면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면 예, 좀 보충 하나 설명해주세요. 보충 설명이 뭐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이 아이폰 이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드로이드가 맨 처음에 그 구글 회사가 아니었어요. 구글 회사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 회사가 맨 처음에 삼성전자로 왔어요. 우리 그 좀 살아. 그때 삼성전자가 노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허접했어요. 허접하긴 허접했는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가능성을 본 거죠. 야, 이걸 해놓으면은 이제 아까 플랫폼 아닙니까? 이거 해놓으면은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거들내는 안드로이드가 구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에다가 얘기하니까 구글이 산다.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는 지금 구글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OS를 지금 안드로이드를 써요. 아까 얘기 똑같죠. 칩은 퀄컴 칩 쓰고 지금 독립한다고 몇 개 실험을 했는데 아직 성공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OS는 안드로이드 OS를 쓰면 다 라이선스 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때 잡았으면은 모르죠. 삼성 기술력으로 그걸 갖다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았었으면 진짜 세계가 또 많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관련자들도 그 OS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나 봐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OS인데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앱 이야기고 모바일 그 하면 웹이라는 이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인터넷을 이야기할 때는 자체적으로 기본 그 프레임, 기본 용어 요거를 좀 알고 그 책 설명이라든지 뭘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내가 이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이 인터넷의 단말기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아닙니까?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무슨 깊은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수 밟아 나가면은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런 사용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하나 그 서점에 가서 무슨 이 스마트폰 하면 뭐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뭐 아빠를 위한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 책도 많지만 그 분량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참 그거를 컴퓨터는 컴퓨터에서 사용법 알아야 되고 이 저 스마트폰대로 또 책을 사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 그림대로 따라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요. 하다가 좀 막히면 거기서 진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내 김국장 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나 최근에 그 본 책 중에서 그 스마트 정보화 이영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그 내가 내용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추가로 넣은 삽입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우리가 인터넷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이 책이 좀 참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책은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또 출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거의 하는 게 전부 다 레이테스트 그건데 윈도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한글 문서 작성하는 파트가 있는데 요 한 것만 마스터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가장 최신 거를 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컴퓨터 조작 뭐 파일 폴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넷을 컴퓨터에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하는 걸 아는데 사실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이 다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그 하는데 이 인터넷 그 설명에 컴퓨터에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엣지라는 이런 그 것이 있어요. 그 가지고 컴퓨터에서 이 인터넷에 뭐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문서화하고 자료에 저장하고 하려면 문서화가 필요한데 그런 게 한글, 이 한글 아리아 한글 이것을 갖다 조작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마침 그 한 책 안에 그 컴퓨터 운영하는 윈도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바깥 그 정보 뭐 검색 사용 이런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장할 때 어떻게 문서화하는 이런 게 있어서 책을 한번 사봐서 봤는데 조금 하다가 좀 잘 안 나고 뭐 가다가 뭐 참 순서로 되는데 하나 막히니까 그다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우리가 이야기 나중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는 책이 있고요. 지금 참고로 지금 이제 그 여기 인도 10을 쓰셨는데요. 이제 윈도우 10은 종료 인도 10일 요새 씁니다. 10일입니까? 예, 10일입니다. 그 사람 쓴 책이 뭐 그때까지 그게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그냥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설 소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AI인데 이 AI가 이게 지금 참 핫 아이템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이제 AI 단계로 우리가 넘어갔는데 근데 AI 그러면은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번역하면은 인공지능 감이 안 와요. 이 실체가 뭔지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한 게 그 박형이라는 사람이 쓴 그 AI 강의책에 챗 GPT 요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챗 GPT는 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상품인데 그 이름이 챗 GPT인데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챗은 말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형이라는 챗이고 그 다음에 P는
G는 제너레이티브, 그다음에 P는 프리트레인드, 그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글자별로 해가지고 해설하는데 그렇게만 읽어보니까 대체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챗이라는 게 이게 그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우리 여러분들 뭐 그래 그림 그려달라 하고 뭐 말로 하대요. 이 자연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기계어를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챗이 얼마나 발달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것이 미국 유학 갔을 때 60년대 중반인데 그래 가서 강의를 넣었던 중에 한 과목이 계량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에코노메트릭스. 근데 그 계량경제학은 이 경제 이론을 전부 다 통계와 실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론인데 근데 그 과목을 하나 택했더니 숙제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숙제인데 그냥 아주 단순화하면은 자, 소비 수준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얼마나 그 설명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숙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지난 한 3년 동안에 분기별 이렇게 하면 분기별 합시다. 그럼 월별로 합시다. 그럼 1년에 12달이니까 작년, 금년 24개월 동안의 시계열의 그 소득의 변화, 24개월 동안의 소비의 변화, 요 통계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아이고, 한국은행에서 갔는데, 그때 우리가 뭐 컴퓨터를 알았나. 근데 그거 처음 그걸 이제 마주쳤는데, 아유, 참 기가 꽉 차더만. 그래, 물어 이제 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는 60년대니까 입학할 때 쪽판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포 쓰는 거 배우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똑같은 숙제를 탁 내주는데 컴퓨터에 가서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해오라 그래. 그래서 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 시계열이 만약에 24개월 그 시계열에서 24 그다음에 그 인컴 Y의 시계열 이거를 갖다가 이런 큰 종에다가 베끼는 거예요. 첫째 줄 2000 몇 년 3월달 뭐 그때 C는 얼마였고 Y는 인컴은 얼마였고 그런 거를 쭉 하면은 시계열을 한 24개 하면은 이만한 종이에 그걸 일일이 우선 픽사를 해요. 해가지고 이놈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학 컴퓨터 센터에 가서 이것을 갖다 키 판치 전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기계화해야 돼요. 그래 가서 보니까 뭐 요만한데 뭐 찰칵찰칵 하는데 탁탁 찍으니까 이제 카드가 들어가서 그 숫자에 구멍이 빵빵 뚫리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걸 하니까 한 30명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앞장에는 명령어, 아까 말한 바로 포츠랑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컴퓨팅 하시오. 그 명령어가 있더라고. 그때 내가 포츠랑이라는 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하면은 이거 선치 카드를 해가지고 그게 또 양이 많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대학이 크니까 뭐 경제학부는 아니고 뭐 공학과 뭐 이과 여기서 다 몰리니까 컴퓨터 센터 굉장히 큰데 가보니까 이 냉장고 같은 컴퓨터가 윙윙 소리 내는데 큰 공장에 들어간 것 같아.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놈을 쳐가지고 이놈을 이제 그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가면은 거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이제 탁 나오는데 프린트아웃 돼 나옵니다. 프린트아웃 이런 종이에 뭐 고자로 쫙 돼가지고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오더라고요. 그 놈을 들고 와서 이제 숙제를 하면서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게 포츠랑이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마 그게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컴퓨터나 여기 되고 이봐 작년도 작년 2개월 2년 동안에 7개월과 그 Y와 C의 그걸 상관관계를 좀 구해봐. 그러면 아마 한
5분 내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쓸 때의 그때 그 과정하고 지금 이거 자연어를 쓸 때의 난이도와 시간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자연어로서 컴퓨터를 갖다가 명령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그 처음에 기계를 안 해본 사람은 체험을 못했는데 기계에 시달리다가 자연어로서 하게 되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굉장한 이 발명이라 할까 이제 이것이 그 챗이 임입니다. 챗 글자 하나지만은도 이것의 그 임의는 배경은 그런 건데 그 다음에 G는 뭐 이게 제너레이티브니까 그 이렇게 카피해 오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그때 이제 이걸 생성을 한다. 새로운 그거를 만든다 이런 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전에 가서 이 컴퓨터가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면 이제 그런 답을 내주는데 요것을 글자별로 챗, G, P, T 요 네 글자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AI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서 도움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AI 관계는 마침 우리 그 동우회 뒤에 지난번에 그 남문 씨가 쓴 소개 기초 개념 또 우리 김 국장이 쓴 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여기다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 AI 시대, AI화, AI 구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가 좀 잡힐 것 같아서 적었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한 게 AI의 편의성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에 따른 비용, 사회적인 비용, 개인적인 비용 그거를 또 좀 적어놨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우선 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말은 들었는데 왜 들어갈까? 그런데 보니까 생성형이 사전 학습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1만 대의 컴퓨터가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봐도 알파고 그거 할 때 이쪽은 이세돌이 혼자 했지만도 저쪽에서는 기계 뒤에 영국의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합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니까 이 1만 대의 그 컴퓨터를 돌린다. 이 비용이 특히 그 전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 GPU라는 것은 나중에 반도체에서 나올 텐데 이 CPU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프로세싱 처리기고 이 GPU는 이 그래픽, 동영상, 화면에 무슨 픽셀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빨라야 되고 더 전기 소비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화 될수록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 혹은 또 AI 하려면 전기 발전 인프라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지금 나중에 삼성전자가 지금 내가 가보니까 삼성전자 여러 군데 있는데 수원에 있는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요. 갔더니 거기는 주로 넓은 수원 무슨 구 절반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갔더니 한 10층, 15층 빌딩들이 한 10개인가 20개인가 중간에는 전부 다 잔디밭으로 해가지고 꼭 대학 캠퍼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그거를 캠퍼스로 수원 캠퍼스, 평택 캠퍼스, 지금 또 저기 용인 캠퍼스 이렇게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걸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우선 그 수원에 있는 것은
이 생산보다도 연구동입니다. 나중에 반도체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얼마만한 인력과 이 고급 인력이 필요한지 그거 있는 데가 주로 거기에요. 그리고 이제 제조는 다른 데서 가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그 뭐 이렇게 AI화 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유일하게 잘하는 데는 엔비디아라는 그 미국 뭐 거기서 그 하고 있는데 삼성도 이제 뒤쳐져서 따라가려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인에다가 저 여의도 한 5배인가 3배가 되는 넓은 데를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이 발전, 연구, 제조, 나중에 반도체 얘기할 때는 조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IT 산업이고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 1만 대의 GPU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따른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이 AI의 남용, 부작용 그것을 갖다가 적은 건데 이것은 우선 이런 전문으로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준칙 백서를 해가지고 이런 안전 우선 이런 거 쭉 적어놓은 게 있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황청 측면에도 이런 대한 규제와 그게 있었는 거이고 그다음에 유럽 부분 특히 일찍부터 이 AI에 대한 도입을 하되 그것이 남용되지 않게끔 이거를 법제화를 했고 한국도 이제 뒤늦게 여기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제정 추진인데 제정이 완료되었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되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 거기 이제 이 AI의 문제점으로 첫째는 그 2페이지에 재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굉장히 거대 한 1만 대의 컴퓨터 돌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기계가 잘못 작동되거나 오류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안전 시스템이 꼭 대달해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 이게 이제 이 거짓말 이런 가짜 뉴스 또 이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AI 시대는 오는데 그런 거 대비 없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은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그 문제점을 일으킨다. 그런 것을 거기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할루시네이션에서 여기까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제 AI 챗GPT가 인공지능 AI가 이것이 무슨 진실을 밝히는 모델이 아니고 거대 언어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얘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자료가 있으면 말을 만드는데 자료가 없으면은 그 자료가 없는 거 가지고도 모른다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루시네이션 전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일종의 착시 현상.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챗GPT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챗GPT 5.1, 5.3 막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종전보다 더 이제 느리게 그러니까 뭐냐면 답이 나왔는데 답을 그냥 밝히지 않고 검증 과정을 또 거치는 걸로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면서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또 자기 자체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오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저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도 이게 용어가 우리한테 생경스러운 게 많은데, AI는 아까 이야기를 좀 여기 보니까 그 남문호 씨가 AI를 딱 간단히 잘 했죠. 인간의 학습 능력 등등등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AI 할 때 애매하게 뭔가 싶더니 결국 컴퓨터 시스템이고 이 하드웨어인데 이거를 이제 뭐 이래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김 국장이 지난번 그 강의 시에 스마트폰 AI를 이용해 가지고 통역 번역하는 거, 그거를 내가 쓴 거를 내가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그러니까 거론을 했는데, 이 구글 번역기라든지 네이버 팝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스마트폰 갤럭시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용어 이해할 겸 좀 알아야만 되는 그런 거고. 예, 그 그다음에, 질문으로요. 예. 뭐 이제 요 하고 그다음 계속 지금 동호회지에 오늘 가져왔는데 지금 그 개소치가 AI화해서 지금 이제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가 나가고 있냐면은 생성형 AI 지금 챗GPT를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이번인데 그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지금 다 집에 왔는데 안 보실 거예요. 네, 집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가 AI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 그건 전전 네, 모델 그래. 거 쓰는 거고요. 지난번부터는 또 그림 그리는 거 싣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생성형 AI 해가지고 챗GPT와 그다음에 이제 그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대회 가시면은 이 그 동호회지에 지금 이제 배경은 지금 우리 행정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AI 이용 분야, 응용 분야인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잘 유익한 뭐 재미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조선일보 12월 31일 어느 과학 칼럼에서 쓰는데, 지금 AI 비서, 요즘 AI가 그런 다규명 하니까 비서 뭐 대신에 그냥 AI 보고 뭐 하라,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하나 예를 들었어요. 이제 회장님이 저기 강원도 이 주문진이 아니고 이 정동진, 내가 그 좀 가서 그 구경도 하고 오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비서가 옛날에는 비서가 다 해줬죠. 뭐 어떻게 일정이 어떤데 이야기하면 AI가 다 짜준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하는 여기 보면은 아침 일출을 여기 그대로 내 인용을 했는데, 에이전트 한테 이야기하기를 내일 친구랑 정동진에서 아침 일출을 보고 싶어, 전망 좋은 장소 알려줘. 요게 이제 명령은지 뭐 그거래요. 그러면 AI가 쫙 조사해가 나오는 게 검색해가지고 일출 장소, 일출 시간. 지금 여러분 지금 제 챗GPT 다 학습자 알잖아요. 그다 치면 됩니다. 이거요. 네, 그래서 조금 요 이야기 좀 하고는, 그리고 거기서 가는 최적 이동 동선이 기차로 갈 것인지 자동차로 갈 것인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고, 그리고 여기까지 뭐 쭉 하는데, 그다음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이 회장님 평소 성향을 봐서 그것만 보고 있지 않을 거다. 가서 무슨 좋은 맛집 찾아가서 그것도 하고 또 뭐 호텔도 하고 그것까지 그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럼 내가 그쪽으로 여행하고 싶은데 그 AI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야 뭐 이랬는데 그래 한번 짜봐 그러면 쫙 나온다니까. 참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생활에 실용적으로 바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AI라는 게 그냥 하나의 뭐 신기하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이런 게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빨리 끝내고. 12시반까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아까 여기 있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IT 산업,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뭐 통신이고 이게 기간의 기본 소자가 이게 반도체라. 근데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제 기계 팍 찍으면은 주르르 우리 볼트 나트 찍어내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참 택도 아닌 소리고, 반도체를 갖다가 여기에 보면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라는 게 있을 겁니다. 5페이지에.
그 한번 보시면 이 반도체가 하나 제품으로서 나올 때까지 단계가 쫙 있어요. 첫째가 이거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톱만 하는데 수백만 그 엄청난 정보량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그 회로를 짜야 되니까 그게 이게 설계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하고 나면 2단계는 그 설계대로 이 웨이퍼라는 이 둥근 그 판에다가 이놈을 투영을 해서 그 웨이퍼를 그 설계도대로 회로를 그려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웨이퍼를 이렇게 찍어내면은 그게 처음부터 바둑 알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탁탁 끊어가지고 나오는 게 칩인데 웨이퍼 칩트. 그 웨이퍼가 칩힌 부스러기 된 거예요. 그놈이 이제 웨이퍼 칩인데 그게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얘가 예컨대 미국의 애플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는 그렇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생산 안 해요. 전부 다 대만에 대만 TSMC, 그다음 한국의 삼성 반도체, 또 하이닉스 여기다가 주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단계인 설계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야말로 최신의 고급 분해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그 설계가 보니까 그것도 참 예컨대 요만한데 그 많은 정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칩을 만들어내려면 그럼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냥 여기 줄 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보니까 가장 최신 방법이 이 자외선을 투시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밑에 그림하는 그 위에다가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쫙 해서 뚫어내면 뒤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 같아요. 햇빛을 쏘인다도 광선 중에서 자외선, 그 제일 파장이 짧은 거. 그것보다 더 짧은 익스트림 얼트라 바이올렛. 요 놈을 갖다가 거의 쪼여야 그게 설계도가 되고 거기에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워낙 그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 반도체도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장 첨단이 네덜란드에 있는 ACM인가 거기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구라파 뭐 순방할 때 기원을 갔을 때 거기 네덜란드 그걸 방문했던가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방문했던가 해서 그럼 네덜란드 그 기업들 뭐 그렇게 중요하시 싶더니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 역할을 거기서 그래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놈은 이제 뭐 내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위에 이 빨강체를 가지고 비추면은 거기에 그 햇빛 중에서 제일 파장이 짧은 바이올렛 자외선 그것보다 더한 엑스트림 얼트라 바이올렛 요 놈을 비춰가지고 그려낸다는 거예요. 요만한데. 근데 이게 얼마나 지난한 것이고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그 애플이고 그 애플은 자기들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데 되고 나면은 요거는 제조는 자기들이 안 하고 대만이나 한국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팹이고 그것도 이거는 뭐라 하더라. 네.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 이제 자기들은 그 1단계 그거만 하고 2단계, 3단계는 전부 다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 오면 거기다가 자기들 애플 반도체는 브랜드 뭐 붙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그럼 어떠냐 하느냐. 삼성 반도체는 전 과정을 다 한답니다. 설계, 제조 뭐 하고 나중에 판매까지. 그래 하려니까 우리가 아까 뭐 삼성전자가 뭐 평택 단지, 어디 단지 이게 대학 캠퍼스로 불릴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연구동에 엄청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이것을 전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전력도 엄청나게 소요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용인에 상당히 그 넓은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전기를 아까 그런 과정도 있고 그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동해 안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오는 과정이 또 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체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반도체 생산의 전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고급 기술이 되어야 되고 거기 못 따라가면 그만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의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설계만 하는 데는 팹리스를 가고 애플 같은 거는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는 파운드를 해가지고 이 파운드의 뜻을 보니까 뭐 이 주물 공장이라면 주물 공장을 파운드를 하는데요. 나는 무슨 대단한 줄 알았더니 파운드이고 이 팹리스는 패블리케이션이 공장이라면 공장에 레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애플은 공장 없이 설계만 해주는 거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반도체는 거기에 최근에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이 미국의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쓴 칩과 반도체 전쟁인데 이게 2023년에 재작년에 5월에 나오는데 벌써 그 24년 7월에까지 36세 프린팅을 했다니까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리겠어요. 이 책을 보면은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무슨 국제 정치학자고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 패권 전쟁 뭐 무기 경쟁 이게 제일 그게 반도체거든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같이 이 사회과학 한 사람인데 반도체를 우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쓴 게 이 페이지 보면은 이 사회과학자가 보는 반도체를 어떤 시각에서 봤는지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디지털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예사로만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하는데 이게 대단한 그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까놓고 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고 디지털 그 제로 원 제로 뭐 그거 보내는 전기 스위치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 나오는 것이 그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의 그 국제 간의 그 경쟁 이것을 쭉 하는데 그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 2에 가니까 이 처음에 미국에서 파트 2에 아메리칸 월드 뭐 히로망인가 뭐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 원유가 절대적인 그 산업의 기본은 그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쟁탈전 보호 지금도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에 그 규제를 하는 이유가 이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미국에서 했는데 그에 대한 일본이 이 반도체 기술을 미국보다 앞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소니가 어떻게 이런 요 산업에 패권을 잡았다가 그게 이제 소니를 일본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이라는 대만에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거기는 규제를 안 하고. 그래서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거기에 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물론 삼성 자체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국제 정치 측면에서 적었는데, 상당히 한번 볼만한,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요. 한 4-5페이지 되는데, 중간중간에 제목만 봤는데도, 근데 시간이 나면 그거 한번 쭉 읽어봐도, 우리, 물론 번역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여기,
여러 이제 담은 내용들인데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게 담겼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그 분야 책을 읽는다든지 또 전체 IT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IT 산업이 뭐 우리가 완전히 우리 생활까지 아까 저 바다 물이 그냥 쫙 그 5대양 6대지를 덮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바다에 진출하고 어떻게 돌아오고 거기서 무슨 고기를 나올 것인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단말기는 컴퓨터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능숙하게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은 이런 건 전부 이론이고 실제 우리 생활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교육을 그냥 이렇게 강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실습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양 강좌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게 습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대학에 학기 운영하는 만에 대학에 있으니까 좀 압니다. 이거 이공계 반은 한 학기에 우선 카리큘럼이 쫙 나옵니다. 이번 학기에 뭐부터 해가지고 뭐가 자네 카리큘럼이 나오고 거기서는 텍스트북이 딱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학과들은 일반 강의실이 아니고 컴퓨터 이런 또 실험이고 이게 갖추어진 방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는 컴퓨터 또 다른 실험은 딱 앞에 보고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걸 해야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이제 하면은 그가 뭔가 많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참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을 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몸에 체화되려면은 지금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세미스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한 달에 4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3달, 4달, 한 세미스터 하면은 이게 한 15, 6시간 거기 우리가 실습도 하고 배우고 하니까 그래 하면은 이것이 좀 익힐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듣고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같이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제가 사실은 현재 지금 현재도요. 네, 얘기 좀 하고 예. 하나의 건의사항이라 할까. 그런 세미스터 학기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미리 하나 정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야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빠른 게 예습을 하고 가야 선생님 말을 학습이 빠르거든요. 예습, 학습, 복습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교재가 하나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업도 진행하고 그걸 가지고 예습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또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래 하려면 여기에 지금 좋기는 컴퓨터가 다 있으면 좋은데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그런 컴퓨터가 책상마다 하나씩 있는데 왜 없으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노트북 컴퓨터라도 가져와서 그것도 다 한 사람당 다 갖출 수 쉽지 않으니까 한 분이 가져오시면 한 2사람이 같이 보면은 된다고. 그래서 컴퓨터 중심의 이 IT 교육 그리고 그걸 일정 세미스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이걸 우리가 몸에 익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내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신다면은 내달부터라도 그래 하고 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참 좋은 게 내가 컴퓨터 스마트폰 배우려고 동네 문화센터에 몇 번 갔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우선
참 오는 사람들이 뭐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저뭐 인상 좀 개팍한 노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뭐 선생 지가 다 하고 뭐 이 수업 분위기가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동질적인 이런 이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 장소가 참나 좋은 것 같아. 이 저 시설 뭐 접근성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갖춘 곳이니까 그런 그 운영만 세미스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실제로 그 컴퓨터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한 학기 하면은 상당히 이 몸에 익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본인하는 거고 또 내가 알기로는 뭐 좀 있으면 여기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다음 언젠가는 뭐 또 다른 데 가게 될지 모른다는 게 있는데 가기 전에 그거 뭐 그런 걸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내가 이게 읽으면서 내가 권해하고 싶은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오늘 좋은 리뷰를 해주셔서 책을 몇 권을 읽으셔도 우선 수고하신 우리 뭐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일단 뭐 저희 혹시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들 하시죠. 예. 어떤 거는 뭐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말이죠. 휴대폰반 그러는데 이걸 IT반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 나도 같은 생각. 이거를 네. IT 교실 하든지 네. 뭐 동호회 IT 교실.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좀더 범위도 넓고 뭐 이러니까 내용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앞으로 여기 수강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의 제목이 뭐고 780을 위한 IT 라이브러리 이 장면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780을 위한 IT 라이브러리 이게 우리 동호 회원들이 보면 입맛이 확 생긴다고 이게 그래서 요걸 동호회에 이렇게 좀 알리라고 이게 알려서 예, 지금 오늘 이거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아니자하고도 얘기해서요. 다음 동호회지에 요 특집을 한번 내실 예정입니다. 예. 저도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이 좋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저 박사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용어라든지 이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저는 뭐 이거에 한 10분의 1밖에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전문 용어라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는 어떤 이론적인 전문가보다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냐 해서 시작이 돼서 저도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도 교육도 받아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론 교육 받는 거는 사실은 들을 때는 아는데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모르면 그 다음에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다시 가르쳐주고 자꾸 이제 계속 반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동창회나 친구들 가면 사실은 저만큼 아는 친구가 없어요. 모르면 전부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심지어는 이거 뭐 저 원래 우수한 학생이고 실제 뭐 저 카톡에서 뭐 자료 삭제하는 거 자료 삭제하다 보면 계속 나가기를 해버려가지고 계속 초대해달라 그러고 뭐 초대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지금 안 박사님이 쓰신 거 이걸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대학 수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뭐 구조학 뭐 용을 다 안다고 해서 운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운전하는 거는 구조나 용을 몰라도 운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이제 물론 많이 알고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뭐 저희도 사실은 연령적인 그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전문으로 배워가지고 뭐 취업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 생활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저도 이거 갖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서 되겠죠. 거기에 첨언하면은 네. 뭐 이게 뭐 학교 저 클래스에 그 노트 정리 잘하는 학생 하나 있었어요. 노트를 같이 돌아보는 정도 생각하시고 이게 실제 이거 전부 다 이건 실제로 스킬입니다. 이게 무슨 스마트폰 이건 스킬이지 거기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맞추어 따라가느냐. 설명드리면 그렇지 근데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럼 또 손자들 불러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또 이래야 되는데 뭐 이야기가 조금 내가 골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 쓸 때는 뭐 대충 쳤는데 요즘 뭐 친구들 골프를 다 손을 나기 때문에 결국 후배들하고 치려겠네요. 뭐 후배들은 되게 한 10년, 20년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골프를 잘 쳐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대선배가 가서 쫄아난 회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했어요. 솔직한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오늘 마침 우리 있는 그 실버 하우스에 그 조그마한 피트니스 코너에 이 스크린 골프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좀 했더니 요즘 많이 늘었어. 그랬더니 후배들이 회장님 작년하고 다르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해가지고 근육에 몸에 익혀야지. 그래야 골프도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그거 뭐 아이고 뭐 스윙은 뭐 이렇게 하고 몸에 힘 빼고 그게 누가 몰라. 몸에 익혀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몸에 익혀야 돼. 그래서 내가